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면 역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비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어느 한 심리 연구 결과에서는 친구를 안 만나는 노인이 자주 만나는 노인보다 노쇠 위험이 무려 5배에서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나야겠죠. 하지만 친구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사람들을 골라내기 시작하면 친구를 사귀기 어려울까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미 친구를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경우도 있을 테고요. 이럴 때면 정말 거리를 두기 난감해지죠. 그래도 나이 들어 외로운 것보다야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시청자님 주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본인, 심지어는 주변인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밀어내야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심리학을 수년간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외롭고 쓸쓸해도 절대로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베푼 호의를 권리마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얻어먹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금전적인 도움까지 요구합니다. 당연히 돈을 주면 안 되겠죠. 근데 또 웃긴 건 돈을 안 주면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게 당연한 건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라면 가족일지라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빌려주기 시작하면 다음에 갚아줄 테니 더 크게 빌려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소문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타인의 불행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나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망하는 소식을 듣고 은근히 행복해하는 겁니다. 열등감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죠.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퍼뜨리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말을 재치 있게 하다 보니 주변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다음 공격 대상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 그런 분들과는 애초에 거리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만날 때마다 부담이 되는 친구입니다. 가령 하루 종일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에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줄 아는 겁니다. 이들은 남이 이야기할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 귀로 흘러들으면서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이 많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남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만나지 마세요. 제일 골 때리는 부류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바쁘면 책 읽는 게 분명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아는 체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해 인생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만 한 사람이 인생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에서도 그닥 배운 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교양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약자에게만 강한 사람. 아부 떠는 사람.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령 밖에서는 누구보다도 신사인 척 행동하지만 자식과 배우자, 부모에게는 아주 냉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그런 군자 같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아마 시니어분들께서는 가스라이팅이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정신적 조작과 감정적인 조작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자신의 논리를 부정하는 행동 패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대인 관계에서 사용되며 가해자는 희생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의 자아 존중감과 믿음을 훼손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으로 손상된 상태의 사람을 더욱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는 가해자가 제공하는 거짓 정보에 점점 의존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해자가 대상자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감정적인 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절교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비난하거나 비판적인 사람. 비난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자존감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단적인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는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노년기에는 친구가 귀해지기 마련인데요. 여러 명의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상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친구가 있다면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옛말에 공자가 말하기를 꽃 같은 친구보다는 산 같은 친구를 사귀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부디 다른 시니어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더불어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